예, 2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모델젠에 대해서 배워보고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모델젠 들어가기 앞서 어제 교수님이 설명드렸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탑다운 디자인 플로어가 있고 버텀업 디자인 플로어가 있습니다. X 모델을 활용해서 두 가지 디자인 플로어로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탑다운 모델링은 쉽게 얘기해서 뭐 시스템 아키텍트나 서킷 엔지니어들,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디자인 플로우가 되겠고, 시스템적으로 어떤 아키텍처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이 레벨의 펑셔널 레벨 모델링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세부 파라미터들이나 세부 스펙 같은 게 정해지면은 밑으로 내려와서 실제 서킷으로 디자인하는 디자인 플로우가 되겠고요. 버텀업은 그와 반대로 이제 주로 이제 베리피케이션 플로우에서 쓰이는데, 주어진 서킷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상위 레벨의 모델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탑 레벨, 칩 레벨에서 뭔가 베리피케이션을 하고 싶으면은 상위 레벨의 모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서킷으로부터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상위 레벨의 펑셔널 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각 뭐 시스템 아키텍트, 그 다음에 서킷 디자이너, 베리피케이션 엔지니어에 따라서 그 용도에 맞게끔 디자인 플로우를 하실 거고요. 시스템 아키텍터는 시스템적으로 아키텍처를 결정해서 서킷 디자이너한테 그 결정된 것을 던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아키텍처를 정하고 세부 스펙을 정하고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탑다운 디자인 플로우를 따르게 되겠고요. 서킷 디자이너는 뭐 탑다운 그대로 받아서 시스템 아키텍트로부터 이제 그 스펙을 받은 다음에 탑다운 그대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서킷 레벨로 디자인을 하는, 혹은 이제 버텀업도 되겠죠. 베리피케이션 엔지니어와 같이 코업을 하면서 그런 디자인 플로우를 따르겠고요. 베리피케이션 엔지니어는 이제 주어진 서킷 디자이너가 설계한 서킷이 잘 동작하는지, 그것도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 잘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버텀업 디자인 플로우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컨셉은 이제 디지털 서킷 디자인 쪽에서도 뭐 예전부터 있어왔던 두 가지 디자인 플로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다운 버텀업이라는 개념과는 좀 별도로 블록 레벨 모델링 그리고 서킷 레벨 모델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탑다운 버텀업과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블록 레벨 모델링은 어떤 것에 대한 모델을 가지는데, 그게 뭐 어떤 레벨이 되었던 간에 보통은 이제 상위 레벨의 모델이겠죠. 그걸 이제 펑셔널 프리미티브를 이용해서 블록 단위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을 연결해 주고, 그것은 이제 일정한 시그널 플로우를 가진, 시그널 방향성을 가진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모델링으로는 어떤 특정 뭐 서킷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뭐 제대로 표현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서킷 레벨 모델링도 제공합니다. 말 그대로 서킷 그 디바이스들,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그걸 이제 실제 서킷처럼 컴포즈를 한 후에 저희 CRM 엔진이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하나의 이케이션으로 동시 작용하게끔 이케이션을 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방향성이 뭐 특정지어지 않는, 뭐 예를 들면 뭐 스위치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클럭이 열리고 닫히고 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모델링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블록 레벨 모델링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예인데, 어제 교수님이 보여드렸던 슬라이스 그대로이고요. 뭐 넌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도 블록 레벨 모델링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 그런 것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CTLE도 넌리니어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블록 레벨 모델링에서도 넌리니어 특성을 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었다. 뭐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뭐 클럭드 컴패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블록 레벨 모델링, 그러니까 펑셔널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클럭드 컴패레이터의 여러 가지 특성들, 샘플링 어프로처가 무한하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리제너레이션 게인이 또 무한하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랜덤 디시전 에러 같은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로 하면 좋을 텐데 회로의 특성단 이런 이제 그 아티팩트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펑셔널 레벨 모델에서도 충분히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블럭 단위로 실제 클럭드 컴패러가 동작하는 것을 블럭 단위로 이렇게 모델링을 한 것인데요. 먼저 필터를 거치고 그 필터를 거친 값에 대해서 리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한 리제너레이션 블럭이 있고요. VDD와 VSS를 극명하게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데이터 디시전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SR 래치를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컴페어 프리미티브에서는 클럭드 컴패러터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다 파라미터로 제공을 하고 그 파라미터에 맞게 동작을 하게끔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페어 프리미티브를 사용하면 쉽게 클럭드 컴패러터에 대해서 블록 레벨 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뭐 인젝션 락드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서킷을 진짜 뭐 디자인해서 뭐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위 레벨 모델을 가지고 싶다, 블록 레벨 모델링을 하고 싶다, 뭐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ILO 프리미티브, 펑셔널 프리미티브를 또 제공하고 있거든요. 인젝션 락드 오실레이터 특성을 가진 이걸 이용하면 쉽게 블록 레벨 모델링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서킷 레벨 모델링인데, 그러니까 블록 레벨 모델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서킷 비헤비어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는 것이고요. 각각 진짜 스파이스 서킷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지금 스위치 캐패시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클럭이 이제 하이가 되면은 C의 차지가 충전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그게 로우가 되면은 그게 방전이 되면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식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서킷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서킷 프리미티브를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다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거를 마치 서킷 디자인 하듯이 컴포즈를 하면은 이게 이제 CLM이 됩니다. 서킷 레벨 모델이 됩니다. CLM 엔진이 이걸 가지고 돌면서 각각의 노드의 비헤이비어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뭐 인보크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시스템 베리로그에서 놀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이벤트 드리븐 패션이기 때문에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에 비해서는 훨씬 빠릅니다. 넌리니어리티에 대해서 서킷의 넌리니어리티에 대해서도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서킷의 넌리니어리티는 보통 이제 모스펫으로부터 온다라고 어저께 교수님 설명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스펫에 대한 서킷 프리미티브를 제공하고 그 모스펫의 넌리니어리티 동작을 하게끔 모델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스펫들을 컴포즈를 하시면은 이 서킷의 넌리니어 특성에 대해서도 쉽게 모델링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CLM의 장점으로 뭐 몇 가지 예제가 있는데 실제 이제 상위 레벨 모델링을 할 때 뭐 겪었던 문제점들이 이제 뭐 로딩 이펙트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 CLM 엔진에서는 이렇게 이제 로드가 몇 개 달리냐에 따라서 그 앞에 서킷의 비헤이비어에 영향을 받는 이런 로딩 이펙트도 쉽게 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듈 바운더리, 모듈 바운더리가 여러 개가 있는 것에서 지금 오픈 드레인 드라이버인데 그것들이 하나의 아웃풋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에서도 블록 레벨 모델링을 하기에 좀 애매한 이제 아키텍처가 되겠죠. 그런 것도 저희 CLM으로 모델링을 하시면은 쉽게 그 특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버텀업 모델링. 버텀업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저희 모델젠이라는 툴이 버텀업 디자인 플로우에 맞는 이제 툴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툴이기 때문에요. 예, 버텀업 모델링이라고 해서 꼭 서큘 레벨 모델링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탑다운 디자인 플로우, 버텀업 디자인 플로우라는 개념하고 블록 레벨 모델링과 서큘 레벨 모델링이라는 개념하고는 약간 별도이니까요. 그래서 버텀업 디자인 플로우를 따르지만 주어진 서킷으로부터 바로 펑셔널 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어진 서킷이 얘는 지금 필터 동작을 하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나는 필터 프리미티브를 달아서 펑셔널 모델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주어진 서킷에 대한 상위 레벨 모델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바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저희가 모델핏이라는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델핏은 저희 강의, 그러니까 어제 오늘 강의 시간에는 이제 다루지 않는 툴이 되겠고,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은 서킷을 필터라고 이제 디파인을 했으면, 유저가 디파인을 했으면요, 필터 특성을 좀
알아내기 위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주파수 특성을 보기 위해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보기 위해서 AC 어널리시스 같은 걸 하겠죠. 그런 거를 돌리고 나서 나온 스파이스 결과를 저희 필터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에 맞게 피팅을 해주는 게 모델 핏입니다. 그래서 피팅된 파라미터 값을 갖는 그 필터는 그 동작이 원래 오리지널 서킷하고 똑같은 동작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로 주어진 서킷으로부터 필터 프리미티브로 이루어진 펑셔널 레벨 모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와 이제 스트럭처럴 모델링인데 서킷 레벨 모델링이죠. 그것을 위한 툴은 모델젠이 되겠습니다. 모델 핏이랑 개념은 비슷한데 보통 이제 서킷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얘는 어떤 특정 동작을 하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필터다라고 좀 단정 짓기가 어려운 서킷들이 좀 대부분이거든요. 구역을 나누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걔는 그 스트럭처 그대로 나는 모델링을 하겠다. 대신 시스템 밸로그 모델을 갖고 싶다. 더 빠른.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모델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컨셉은 비슷합니다. 서킷에 대한 이제 토폴로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각 서킷의 디바이스 각각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개별적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 스파이스 서킷에 있는 이 디바이스는 우리 X 모델의 서킷 프리미티브에 뭐에 해당되고 그거를 동작을 모사를 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를 어떻게 추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매핑을 해주면은 파라미터를 자동적으로 추출해주는 툴이 이제 모델젠입니다. 그래서 추출해주는 툴이 모델젠이고 그 추출된 파라미터를 갖게끔 이제 모델이 나왔으면은 그 모델을 돌리는 거는 이제 CLM 엔진이 되겠죠.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도는 거는 CLM 엔진입니다. 모델젠은 그냥 파라미터를 추출해주는 툴이고요. 예. 모델 핏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드리면 서킷 디자인이 있고요. 오리지널 서킷 디자인이 있고 엑스뮬란이라는 걸 하는데 얘는 일종의 배치 모드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하는 보조 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어떤 서킷에 대한 비헤이비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한 번의 시뮬레이션은 안 될 경우가 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여러 번 시뮬레이션 돌려서 얘의 특성을 파라미터를 제대로 추출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하면 좀 약간 귀찮겠죠. 그래서 이제 보조 툴로서 엑스뮬란이 있고요. 배치 모드에서 여러 번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그 결과물을 기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의 결과물이요.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모델 핏이 피팅을 하는데 얘는 일종의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로 되어 있고요.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고 내가 예를 들면은 필터라고 했으면은 그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결과물 일종의 테이블인데 그걸 보고서 우리 필터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로는 어떻게 하면은 결과가 비슷해지겠다, 피팅이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이제 모델 핏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 파라미터가 나오겠죠. 필터에 대한 모델 파라미터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파라미터 값을 갖는 필터는 이 오리지널 서킷의 비헤이비어를 그대로 따라한 펑셔널 레벨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모델 핏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는 어떤 동작을 하는 블록이다라고 딱 이렇게 그 구역별로 이렇게 딱 지정하기가 쉽지가 않고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피팅하는 이제 펑션 프리미티브도 이렇게 3가지 정도까지 밖에 없어서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필터가 되겠죠. 로페스 필터 같은 경우에 서킷에 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딱 모델 핏을 돌려서 필터 프리미티브로 교체를 해버리는 겁니다. 모델 핏 이그젠플인데 이게 이제 프리퀀시 리스폰스 실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돌리는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있고요. 거기에 잘 맞게끔 피팅을 이렇게 지금 이제 피팅이 잘 돼서 이제 두 개의 파형이 똑같이 되겠죠. 되게끔 필터의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툴, 그게 이제 모델 핏이 되겠습니다. 모델젠은 스트럭처럴 모델, 그러니까 서킷 레벨 모델을 제너레이션하는 툴입니다. 모델 핏하고 반대 개념으로. 그래서 오리지널 스파이스 넷리스트가 있으면은 얘를 인풋 넷리스트를 파싱을 해서 각각의 컴포넌트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개별 소자에 대해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돌려서 파라미터 추출, 모델 피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스트럭처 그대로 가지는
저희 서킷 프리미티브로 이루어진 스트럭처럴 모델을 제너레이션 해주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스파이스 애니스가 있으면 모델 돌리고 나면은 저희 시스템 벨로그 모델이 생성이 되고요. 그 안에는 이제 뭐 P모스펫, N모스펫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서킷 프리미티브로 이루어진 스트럭처럴 구조가 가지게 되고, 이 안에 파라미터 값들이 이제 모델젠에서 자동 피팅된 값이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예. 모델젠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CLM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CLM 엔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실제 여러 예제를 통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서킷 이론에 맞게끔 엔진이 계산을 하니까요. 그 이론이 맞는 이상 이제 CLM 엔진이 잘 동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CLM 엔진이 잘 동작하는 걸 봤고, 그러면 각각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값을 적당히 진짜 서킷하고 비슷하게 주면 되는데, 그게 사람이 하기에 너무 이제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모델젠이라는 툴이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젠은 CLM 엔진이 있기에 가능했다라는 설명입니다. 모델젠이 왜 매력적이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명을 드리면은 학교에서나 실제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 이유는 어제 교수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실제 아날로그 서킷 디자이너들이 상위 레벨 혹은 그 밑에 레벨의 모델, 펑셔널 모델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델링을 직접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 베리피케이션 하는 베리피케이션 엔지니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되거든요. 실제 서킷을 풀칩 레벨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날로그 서킷 디자이너들이 모델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제 얘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버튼 클릭만으로 자동 생성된다 라는 식의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아날로그 서킷에 대해서 심지어 이제 실제 인더스트리를 가보면은 어떤 블록에 대한 아날로그 블록에 대한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그 아날로그 서킷은 그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그거를 이제 맡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그 담당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서킷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겠지만,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자기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회사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그런 아날로그 엑스퍼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모델젠으로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모델젠의 피처는 물론 이제 구이 모드로도 이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고요. 커맨드 라인에서 그냥 커맨드 라인 모드에서도 동작을 할 수 있고요. 그 편하신 대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설명드렸다시피 케이던스 버처스에 이제 글리스터가 임플리멘트 되어 있는데, 글리스터에서도 모델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메뉴에 이제 모델젠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지원되는 스파이스 포맷으로는 스파이스, 그 다음에 CDL, 스펙터 같은 이제 포맷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각자 디바이스 소자에 대해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한다고 했는데, 그 스파이스 시뮬레이터도 H스파이스, 스펙터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여유가 있는 각자 이제 그 일하시는 곳마다 라이센스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거에 맞게 이제 시뮬레이터를 동작시키면 되겠고요. 멀티 스레딩을 지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돌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디바이스 개개별로 다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돌리는 건 아니고요. 파라미터가 다른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돌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킷이 있는데, 이 엠모스펫 두 개가 당연히 공정은 같고요. 같은 서킷이니까 공정 같고, 그런데 이제 위스나 랭스 같은 파라미터가 완전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두 개는 디바이스도 똑같은 디바이스고,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개의 디바이스는 똑같은 동작을 하는 디바이스입니다. 이걸 두 번 각자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에 들어서만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돌려서 피팅을 한 다음에 그 파라미터를 그 두 개에 똑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젠은 스파이스 전체 서킷에서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종류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각 종류에는 파라미터 종류가 또 몇 개가 있는지,
그 개별적으로 그런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경우의 수만큼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되게 큰 서킷에 대해서는 뭐 심지어 막 풀칩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모델젠을 수행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합니다. 하지만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내용 자체는 그냥 디바이스 하나에 대한 IV 커브나 CV 커브로 그리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런타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수백 개 돌려야 된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런타임은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타임이 짧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를 이제 던질 수가 있습니다. 모델젠에서는요. 그러니까 멀티 스레딩이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스파이스 라이센스가 뭐 20개가 있다. 아니면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의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동시에 던져버리는 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런타임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모델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 이제 매핑 정보인데 스파이스 각각 디바이스를 우리 서킷 프리미티브에 어떻게 뭐 매핑을 하겠다, 어떻게 피팅을 하겠다 그런 거가 이제 테크놀로지 컨피그레이션 파일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글로벌하게 정의된 거 외에도 특정 셀 혹은 특정 셀 안에서도 특정 인스턴스는 난 좀 특별하게 다루고 싶다. 왜냐하면은 얘는 특성을 보기 위해서는 좀 더 피팅을 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개별 소자에 대해서도 파인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핑을 개별 소자별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델의 정확도를 올린다든지 혹은 그 반대로 나는 정확도를 좀 희생해야겠지만 스피드를 올리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각각 이제 용도에 맞게 매핑을 할 수 있다. 예,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이 모드에서 한번 띄워본 건데요. 이게 이제 구이 창 처음 접하게 되는 모델제는 구이 창이고요. 예, 보시면은 이제 인풋 넷리스트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모델 파일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매핑 정보를 담고 있는 테크놀로지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시고 이제 OK를 하시면은 이제 모델이 자동 생성되게 됩니다. 혹은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서 배치 모드로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온라인 도큐멘트도 있고요. 물론 이제 PDF로 좀 더 자세한 문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리서 상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런 모델젠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버추어서 환경에서도 모델젠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 테크놀로지 컨피그레이션 이미 설명드린 것 같은데 뭐 이 안에 컨텐츠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더 소개를 드리겠고요. 개별 소자에 대해서 우리의 서킷 레벨 프리미티브들과 매핑을 시켜주는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 컨피그레이션은 이제 글로벌하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물론 이제 서브 서킷별로 또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컨피그레이션 안에서요. 그런데 이제 그 버추어서 스키매틱 에디터 상에서도 예를 들면은 각각의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루고 싶다라고 하면은 각각 그 인스턴스별로 이렇게 프로퍼티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 피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포트 타입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엑스리얼로 나오는데 아날로그 서킷에 대해서 지금 모델을 만들려는 거니까요. 뭐 용도에 따라서 혹은 이제 저희가 스위치로도 매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킷에서 이제 N모스펫, P모스펫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스위치 동작을 하는 거를 이제 모스펫으로 구현을 하죠. 근데 얘는 이제 모스펫으로 매핑을 해도 되지만 얘는 너무나도 분명하게도 스위치 동작을 위한 거다. 모스펫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스위치로 매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위치는 컨트롤 입력이 XBit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XBit이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혹은 이 모델을 바깥에 나는 이제 진짜 퓨어 베릴로그하고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 퓨어 베릴로그는 와이어 레그 타입, 그러니까 이제 저희로서는 빗 타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둘 사이에 타입이 다르게 되겠죠. 타입 컨버터를 바깥에 달 수도 있지만 나는 아예 그러면은 이 모델의 포트를 빗으로 받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포트의 타입도 뭐 별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모델이 생성되었는데 이게 잘 생성이 되었는지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오리지널 스파이스 서킷으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스파이스 서킷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잘 맞는지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테스트 벤치를 각자 구성하기에는 귀찮고 그럴 경우에 이제 코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펑셔널 레벨 프리미티브로 이루어진 테스트 벤치가 있고요. 얘는 이제 시스템 밸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해당
디자인이 있는데 얘를 이제 모델젠을 수행해서 저희는 이제 시스템 베릴로그 모델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뮬레이션 자체는 그냥 시스템 베릴로그 시뮬레이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모델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오리지널 서킷은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스파이스 시뮬레이터가 돌게 되고, 이쪽 테스트 벤치 쪽은 시스템 베릴로그 시뮬레이터가 돌게 돼서, 그러면 둘 사이에 경계 부분의 처리를 잘 해주면은 얘가 이제 코 시뮬레이션을 하겠죠. 코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서킷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두 개를 비교함으로써 아, 이게 지금 모델젠으로 생성된 모델이 결과가 잘 나오는구나 라는 걸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 시뮬레이션을 위한 뭐 작업들이 이제 글리스터에서는 이게 자동 수행이 되는 이유가, 뭐 아까 경계 부분에서 타입 컨버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 자동 삽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싱 컨트롤 파일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코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자동 생성을 해줍니다. 이 테스트 벤치 에디터에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얘에 대해서 나는 이제 진짜 스파이스 서킷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스키매틱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왜냐면 스키매틱 뷰로 선택을 하고 넷리스팅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코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이고요. 얘를 이제 모델젠 수행한 X 모델 뷰. 이제 모델젠을 수행하고 나면은 시스템 베릴로그 모델이 나오고요. 스트럭처럴 모델이 나오는데 걔를 이제 글리스터에서는 X 모델 뷰라고 해당 셀에 뷰를 자동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X 모델 뷰가 새로 생성이 되는데요. 그 X 모델 뷰로 선택을 하면은 하이라키컬 에디터에서, 그러면 이제 얘는 그 모델을 물고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구이상에서 코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탑다운과 바텀업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X 모델은 두 가지의 디자인 플로우에 다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버텀업 디자인 플로우에서 모델젠하고 모델핏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번 모델젠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맛보기로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볼 텐데요. 이 모델젠에 대해서 이 슬라이드는 지금 중복된 자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복된 내용입니다. 예, 모델젠의 스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풋 넷리스트 파싱을 해서, 이게 지금 뭐 스파이스, CDL, 스펙터 포맷 다 지원하고요. 파싱을 한 다음에 각각의 디바이스 소자들이 무엇이 있는지 종류별로 다 이제 알아내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토폴로지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얘는 일종의 이제 약간 옵티마이즈를 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킷에 되게 리던던트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실제 서킷도 되게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레지스터가 시리얼로 쫙 연결돼 있으면 그게 뭐 개별 레지스터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의 레지스터로 머징을 해버리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모스펫인데 다이어드 커넥티드 돼 있다. 그러면은 걔를 그냥 다이어드로 치환을 해버립니다. 자동적으로. 캐패시터 커넥티드 돼 있다. 캐패시터로 치환하고요. 그리고 뭐 좀 불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머징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 어널리시스를 한 다음에 서킷을 좀 약간 옵티마이즈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디바이스 모델 피팅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각각의 소자에 대해서 맨 처음에 파싱해서 알아낸 각각의 소자에 대해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파라미터를 우리의 서킷 프리미티브에 피팅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토폴로지 그대로, 그 스트럭처 그대로 컴포즈를 해서 그 라이트를 하면은, 시스템 베리로 파일을 라이트를 하면은 스트럭처럴 모델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이 모드,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탭이 있는데 메인 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 탭으로는 뭐 인풋 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스파이스 포맷, CDL 포맷, 스펙터 포맷에 넷리스트 포맷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퍼케이스, 그러니까 뭐 대문자로 바꿀 것인지 소문자로 바꿀 것인지 그대로 놔둘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는 이유가, 아무래도 언어가 다른 걸로 지금 치환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스파이스 넷리스트는 스파이스 언어에 맞게끔 구문들이 쓰여져 있고, 근데 이제 각각의 언어는 예를 들면 시그널이면 시그널, 인스턴스면 인스턴스, 그런 거에 뭐 네이밍 룰 같은 게 있습니다. 네이밍 컨벤션 같은 게 있는데 스파이스랑 베릴로그랑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버스 매핑, 버스 같은 경우에도 얘가 이제 버스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한 것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버스 머징 같은 것도 하는데요. 베릴로그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뭐 빅 엔디안으로 할지 리틀 엔디안으로 할지 그런 거 정할 수 있고요. 네이밍 룰 같은 것도 좀 달라서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퍼케이스, 로어케이스가 있는데, 실제로는 요즘에는 뭐 에지이즈로 해도 그냥 뭐 크게 무리 없이 되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탭으로는 탑 레벨 모듈. 얘가 스파이스 서킷은 이제 서브 서킷이라는 이제 구문이 있는데, 탑 레벨은 서브 서킷이라는 구문이 없어요. 그냥 막바로 그냥 회로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베릴로그는 모든 게 이제 모듈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 레벨에 대해서 모듈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럼 탑 모듈에 대한 이름이 없잖아요. 오리지널 스파이스 서킷에는요. 그럴 경우에 이제 탑 레벨 모듈에 대한 이름을 그냥 별도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편의상 그러는 거고요. 디폴트로는 뭐 언더바 탑이라는 이름의 모듈로 탑 모듈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모듈이 있는데, 스파이스에 보시면은 글로벌 베리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을 선언하고 그 베리어블은 서킷 어느 하이라키에서든지 상관없이 걔를 콜하면 그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베릴로그에서는 글로벌이라는 모듈을 만들고요. 그 스파이스 서킷을 분석을 했더니 글로벌 베리어블이 있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베릴로그 모듈을 만들고 그 안에 값을 디파인을 하고요. 그러면 그 값을 다른 데에서 불러들일 때는 뭐 이렇게 하이라키 뎁스 안에 어떤 특정 시그널을 바로 지칭하는 이제 베릴로그가 이제 뭐 글로벌 점 어쩌고 저쩌고거든요. 그러니까 뭐뭐점 그런 식으로 하이라키를 내려가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시그널을 디파인하면은 글로벌 모듈 안에 있는 글로벌 베리어블을 그대로 디파인하게 되는. 그러니까 스파이스 서킷하고 똑같은 비헤이비를 가진 베릴로그 코드가 되겠죠. 그거를 위해서 글로벌 모듈이 존재합니다. 글로벌 모듈의 이름은 이제 뭐 디폴트는 글로벌인데 뭐 바꾸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서브 모듈들에 대해서 프리픽스 같은 것도 붙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그너 서브 모듈 핀, 이게 화면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그,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예. 이그너 서브 모듈 핀 디렉션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나온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스파이스 서킷은 포트에 대한 이제 디렉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포트면 포트예요. 걔는 이제 인풋이 될 수 있고 아웃풋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베릴로그는 포트의 디렉션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인풋이면 인풋, 아웃풋이면 아웃풋. 근데 이제 저희는 CLM 엔진 자체는 얘를 진짜 인아웃의 시그널 플로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킷으로 풀 거기 때문에 그 포트의 디렉션을 참조를 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CLM 엔진이 돌 때는. 걔는 그냥 스파이스처럼 포트면 포트다. 인풋이 될 수도 있고 아웃풋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베릴로그 언어 자체가 아웃풋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쫑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얘는 그냥 그 이그노 서브 모듈 핀 디렉션 하면은 그걸 체크하시면은 모든 포트를 다 인풋으로 인풋 엑스리얼로 뽑게 돼 있습니다. 모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오동작을 일으키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LM 엔진은 그런 포트 디렉션을 상관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베릴로그 시뮬레이터가 볼 때는 아웃풋 두 개가 쫑나는 경우는 없으니까 에러는 안 나는 거죠. 그걸 위해 존재하는 옵션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 뭐 탭에 보시면은 뭐 레벨 4 로직 1, 레벨 4 로직 0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X리얼만 있는 게 아니라 XBit, 빗, 리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입 컨버터가 삽입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뭐 스위치 프리미티브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외부랑 연결을 뭐 다른 타입으로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 모델전이 보고서 타입이 다르네 그러면은 타입 컨버터를 삽입을 하는데 자동적으로. 근데 이제 디지털 시그널을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디지털 로직 1 값에 해당되는 레벨이 디파인이 돼 있어야겠죠. 물론 이제 각각 개별 포트에 대해서 해당 프로퍼티를 별도로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글로벌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적용되는, 개별적으로 디파인이 안 돼 있으면 이제 글로벌로 적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타입 컨버전에 필요한 파라미터 값들, 얘는 스레시홀드는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 시그널로 변형을 할 때의 스레시홀드.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가서는 시뮬레이터를 뭐 H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할지 스펙터 시뮬레이션을 할지 각각 디바이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요. 그거를 지정해 주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뭐 멀티 스레딩은 스레딩 몇 개로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배치 모드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글리스터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맛보기로 한번 실제 모델젠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렉토리에 들어가셔서 뭐 셋업을 하시고 뭐 버추어스를 띄운다라는 얘기는 어제랑 동일하니까요. 일단 버추어스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지금 제가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열었는데요. 모델젠 언더바 EX에 컴프 패스에 지금 스키매틱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죠. 예. 예, 띄우셨으면은 얘는 실제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Shift 2를 누르면은 디센드 한다고 말씀드렸죠. 스키매틱 뷰를 볼 겁니다. 보시면 실제 이 아날로그 디바이스입니다. 아날로그 라이브러리 밑에 있는 PMOS4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서킷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날로그 서킷인데 얘에 대해서 지금 글리스터에 가서 런 모델젠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뭐 버튼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GUI가 띄워졌죠? 여기서 하실 거는, 그러니까 인풋 파일에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스키매틱에 대해서 이제 모델젠이 이제 그 버추어스 상에서 하려면은 얘는 지금 버추어스의 스키매틱 DB잖아요. 얘를 이제 넷리스팅을 해야겠죠. 이 넷리스팅 자체는 이 버추어스에서 하는 겁니다. 글리스터는 그 오션 스크립트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아날로그 디자인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그 케이던스의 AD라는 툴에 오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스키매틱 DB를 스파이스 서킷으로 넷리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넷리스팅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뭐 이 디렉토리 밑에 어떤 넷리스트로 생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인풋 파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웃풋 파일은 이제 뭐 여기 뭐 모델젠.rum 밑에 모델 밑에 compass.sv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하겠다는 거고요. 뭐 모델젠.run 디렉토리가 이제 그 모델젠을 수행하면은 나오는 모든 결과물들이 다 저장이 되는 곳인데 그거는 이제 환경 변수에서 바꿔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compass.sv, sv가 이제 시스템 벨로그의 확장자명이거든요. .sv로 만들어지고요. configuration 파일은 이제 디폴트인 것을 사용할 텐데 뭐 궁금하시면은 지금 잘 안 보이시는 잠시만요. 이게 지금 화면이 너무 예. 여기 지금 케이던스에서 버추어스를 띄우셨죠? 여기가 이제 홈 디렉토리인데 여기 techconfig.py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디폴트로 테크놀로지 컨피그레이션 파일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공정은 뭐 저희 예제에 있는 뭐 PTM045라는 공정을 사용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뭘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그거를 이제 디폴트로 사용하실 거고요. 그냥 여기서 OK 버튼을 클릭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디바이스가 3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3개에 대해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이게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자체는 굉장히 빠를 텐데 이게 그러니까 인보킹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요.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예, 지금 다 되었으면은 버추어스 CIW 윈도우에서 뭐 잘 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한번 보시면 컴프 패스 밑에 보면 X 모델이라는 뷰가 새로 만들어졌음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잘 안 되시면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앞으로 이제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모델진이 잘 안 되면은 안 되겠죠. 예, X 모델 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스트럭처럴 모델입니다. 이제 모듈이라는 이름으로 이 하이라키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요. 스파이스 서킷이 가지고 있는 하이라키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저희 서킷 프리미티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안에 이제 파라미터들, 이제 뭐 캐패시터 값, 그 다음에 KP 값, 뭐 VTH 값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이제 모델젠에서 피팅한 값입니다. 예. 그래서 모델젠을 수행해봤고 X 모델 뷰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테스트 벤치를 한번 해볼 텐데요. 테스트 벤치는 뭐 주어진 게 있을 테니까 tb 언더바 컴프 패스의 스키매틱을 여시면 되겠습니다. 예. 테스트 벤치가 이미 다 있고요. 아까 그 컴프 패스를 저희는 지금 이제 그 X 모델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X 모델로 돌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테스트 벤치로 가셔서 에디터로 가셔서 런을 해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풋이 있고요. 이 서킷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스트롱함 레치가 있고, 그걸 이제 버퍼를 통해서 좀 이렇게 증폭한 다음에 마지막에 레치가 있는 형태고요. 두 개의 네거티브, 포지티브 인풋에 대해서 컴패레이트를 한 다음에 이제 뭔가 VDD, VSS로 극명하게 갈리는 아웃풋 네거티브, 포지티브를 만드는 간단한 컴패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 있고 인풋 네거티브 포지티브가 있고 아웃풋 네거티브 포지티브가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맛보기로 모델젠 해봤고 그거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잠깐 좀 휴식을 취하고요. 지금 10시 17분인데 10시 35분에 한 20분 정도 쉬면 되겠죠. 10시 35분에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강의 계속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테크놀로지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면요. techconfig.py라는 이름으로 된 파일이고요. 파이썬 포맷입니다. 그 안에 내용으로는 스파이스 시뮬레이터를 어떻게 인보크를 할 것인지, 그 커맨드에 대한 내용, 그 스파이스 시뮬레이터 돌릴 때 옵션 설정,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디바이스 모델 라이브러리가 뭐고 코너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정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스파이스 디바이스와 그 다음에 X 모델 서킷 프리미티브로의 매핑 관계에 대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echconfig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뭐 모델 라이브러리를 무엇을 사용하고 그거의 코너는 무엇인지 뭐 그런 식의 이제 설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오퍼레이팅 볼티지는 얼마고 템퍼러처는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다 이제 실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인보크 하면은 그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위한 인풋 파일에 이 문장이 그대로 이제 인서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스파이스 언어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맵, 글로벌 디바이스 매핑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건데, 내용을 보면은 이 공정에는 이 모델에는 이런 이름의 디바이스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nmos, pmos, 뭐 nmos 언더바 lvt 뭐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그 파이썬의 이제 딕셔너리 데이터 스트럭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그 X 모델의 서킷 프리미티브의 nmosfet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과, 이제 프리픽스는 뭐냐면은 이제 인보크 될 그 시뮬레이션을 위한 그 인풋 파일이요. 스파이스 인풋 파일에 그대로 기재가 될 텐데 해당 디바이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 인스텐시에이션을 할 때 앞에 프리픽스를 m을 붙이면 이게 이제 스파이스 랭귀지 상에서는 모스펫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라이브러리 안에 이제 진짜 모스펫으로 디파인 되어 있으니까 프리픽스를 m을 붙이겠다. 그래서 인스텐시에이션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레벨 DC, 레벨 AC가 있는데, 얘는 이제 CV 캐릭터리스틱을 어떻게 매핑을 하겠다. 얘는 이제 IV 캐릭터리스틱을 어떻게 매핑을 하겠다인데, 이 안의 내용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고요. 그렇게 이제 캐릭터리스틱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볼티지 맥스 값은 얼마까지 피팅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디파인을 각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로직 패스에 대해서 할 텐데요. 잠시 설명드리면은,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개별 소자에 대해서 혹은 핀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배워볼 텐데요.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로직 패스를 열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놀로지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이제 글로벌하게 적용되는 거고, 나는 여기서 이제 좀 스페셜하게 딱 특별히 무엇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 스키매틱 에디터 상에서 모델 GM 프로퍼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고요. 그렇게 이제 그 스키매틱 에디터 상에서 값을 집어 넣으면은, 얘는 이제 글리스터가 해주는 일은 모델 GM을 인보크하기 전에 디자인 인포메이션 파일이라는 것을 XML 포맷으로 만듭니다. 뭐 이 안에 내용이 뭐 어떻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스키매틱 에디터 상에서 내가 이제 특별히 지정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델 젠을 수행하실 때 해당 디자인 인포메이션 파일을 물고서 모델 젠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지정을 해보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에디트의 프로퍼티에 모델 젠 프로퍼티가 있는데, 컨트롤 Q를 여기서 그냥 누르시면은 이 전체 셀에 대한 지금 핀들이 무엇이 있고 인스턴스가 무엇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 개별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프로퍼티를 정해줄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핀이니까 예, 시그널 타입을 무엇으로 할 것이다. 뭐 오토로 하면은 자동 디텍트 돼서 웬만하면 X리얼로 하고 진짜 필요하면 다른 게 되고요. 그리고 빗 X빗 리얼 뭐 X리얼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입 컨버전이 필요하면은 그 레벨 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뭐 프로퍼티들. 이거는 이제 디폴트로 지금 테크 컨피그에 있는 값을 불러드린 건데요. 예. 테크 컨피그는 아니고, 이제 이 버처소 맨 처음에 실행할 때 글리스터 셋업 파일에 지금 내용이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스턴스로 가시면은, 뭐, 예를 들면은, 얘는 지금 모스펫인데, 모스펫을 뭐, 캐피스터 같은 걸로 하면은 뭐, 안 되겠죠. 어쨌든, 뭐, 모스펫이고, 뭐, 레벨 DC는 뭐고, 레벨 AC는 뭐고, 뭐, 그런 식의 이제, 포트 매핑도 따로 해줄 수 있고요.
뭐 그런 식의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에서 아마 아이고 지금 이제 포트에 대한 설정 뭐 bit으로 할지 뭐 x리얼로 할지 bit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타입 컨버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얘를 어떤 디바이스로 피팅할 것인지 피팅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전체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보여준다. 아까 거기서 뭐 예를 들면 포트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Q를 누르시면은 이 포트에 대한 프로퍼티 설정이 되겠고, 그냥 그런 그 오브젝트 클릭 안 하고 그 컨트롤 Q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이 셀에 대한 전체 프로퍼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준 거는 한번 로직 패스니까 바깥에 지금 테스트 벤치를 verilog로 만들 거거든요. verilog로 인풋 값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인풋 포트를 지금 bit으로 한번 설정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아까 보니까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bit으로 돼 있죠. bit으로 돼 있으면은 이제 이 안에 있는 그 인풋을 받아서 이 안에 있는 모스펫은 X리얼을 받기 때문에 이 사이에 타입 컨버터가 삽입이 될 겁니다. 그 타입 컨버터가 삽입될 때의 파라미터 값들을 이제 여기 있는 것을 따르게 되겠고요. 예. 그러고서 한번 아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 모델젠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글리스터가 모델젠을 인보크하기 전에 이 프로퍼티를 보고서 디자인 인포메이션이라는 XML 포맷의 파일을 만들 겁니다. 이 만든 거를 지금 모델젠을 인풋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예, 하고 나면 아까 X모델 뷰가 생성이 된다고 그랬죠. X모델 뷰를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포트가 bit으로 돼 있습니다. X리얼이 아니죠. 그래서 와이어 타입이고요. 그래서 지금 타입 컨버터가 필요한데 이런 타입 컨버터가 자동 삽입이 되었습니다. 삽입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파라미터들은 아까 프로퍼티에 설정한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타입 컨버터들도 자동으로 삽입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아웃이 와이어로 되어 있고 타입 컨버터가 자동으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벤치를 한번 하실 텐데, 얘는 테스트 벤치 셀 뷰가 따로 없고 이 해당 셀에서 테스트 벤치 뷰라는 컨셉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를 만들 것입니다. 보통 테스트 벤치를 구성하실 때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TB 아까 했던 컴프패스의 경우에는 TB 언더바 컴프패스라는 셀을 새로 만들고 컴프패스라는 셀과 별도로 그 다음에 이거의 스키매틱 뷰를 만들어서 스키매틱으로 테스트 벤치를 꾸민 거고요. 그런 개념이 있고, 아니면 나는 지금 이제 로직패스라는 셀 안에 TB 언더바 런이라는 테스트 벤치 뷰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스키매틱 뷰도 있고 테스트 벤치 뷰도 있죠.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어쨌든 아까 테스트 벤치 에디터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Create New Test Bench라는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테스트 벤치 뷰를 새로 만듭니다. 뭐, 특정 이름을 가지는, 보통 TB 언더바를 붙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 라이브러리 매니저에 가시면은 TB 언더바 AAA라는 뷰가 새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테스트 벤치 에디터 보면은 셀 뷰를 선택할 수 있는데 모델젠 언더바 EX라는 라이브러리 밑에 로직패스라는 셀 밑에 뭐 여러 가지 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겠답니다. 지금은 이제 테스트 벤치 뷰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거고요. 이 뷰는 이제 오픈 테스트 벤치 소스를 하면은 tb 언더바 aaa.sv라는 시스템 베릴로그 테스트 벤치 파일이 템플릿이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제가
텍스트 에디터 상에서 이제 기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편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해야지만 좀 더 다양하게 테스트 벤치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예제에서 그러니까 순수 베릴로그로 인풋에 이제 스티뮬러스를 가할 텐데요. 이제 베릴로그로 뭔가를 가한다, 스티뮬러스를 가한다라는 개념은 이제 스키매틱에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테스트 벤치 뷰를 만드시고 테스트 벤치 탑 파일 안에 기재를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 좀 더 이게 친숙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코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테스트 벤치 뷰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어쨌든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tb 언더바 런으로 가셔서요. 다시 한번 오픈 테스트 벤치 소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테스트 벤치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벨로 코드입니다. 벨로 코드로 인풋에 무슨 렌더 값으로 값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벨로그에 좀 친숙하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이제 그거 인풋 포트의 시그널 타입에 대해서 지금 bit으로 바꾼 거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 벤치를 지금 벨로그로 만든 것이고요. 그럼 얘는 이제 벨로그 코드이기 때문에 b타입으로 이제 그 DUT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b타입을 받아서 아까 이제 코드 안에 타입 컨버터가 있었죠. 타입 컨버터를 거쳐서 실제 디바이스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테스트 벤치 뷰를 만드셨으면 여기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X 모델 뷰를 선택을 했습니다. DUT로요. 디자인 언더 테스트용으로 X 모델 뷰, 아까 모델 제너로 생성된, 그리고 탑 파일이 있겠죠. 이 두 개의 파일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거고요. 커맨드는 뭐 신경 쓰실 필요 없는데, 실제 X 모델 커맨드 입력을 이렇게 하겠다. 뭐 소시즈, 탑 모듈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정한 거가 되겠고요. 그 시뮬레이터 지정할 수 있는데 뭐 VCS로 하셔도 되고, 이건 그대로 놔두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넷리스트가 만들어졌고요. 시뮬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예, 테스트 벤치 뷰란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퓨어 베릴로그 스타일로 테스트 벤치를 꾸밀 수 있고, 아까 그런 이유에 지금 인풋 포트를 b타입으로 바꾼 것이고요. 예, 그러고서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면은 랜덤한 인풋 빛에 대해서 이네이블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지금 이제 그 패스를 거치는, 이네이블이 1일 때 통과가 되고 0일 때 통과 안 하는 뭐 그런 지금 로직인데요. 예, 시뮬레이션 잘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디지털 인풋이고 디지털 아웃풋인데, 그 안에는 실제로는 엠모스, 피모스로 이루어진 뭐 로직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모델 젠에 대해서 스트럭처럴 모델을 제너레이터 해주는 제너레이터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렉처에서는 테크놀로지 컨피그레이션 셋업하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젠 셋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미 지금 컴퓨터에 셋업이 되어 있고요. 테크놀로지 컨피그레이션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뮬레이터 커맨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모델 라이브러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디바이스 매핑에 대한 내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 커맨드는 hSpice를 인보크 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옵션은 뭐 이렇게 주겠다 라는 식으로, 이 지금 문장 자체는 다 파이썬 코드이고요. 근데 뭐 파이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셔도 템플릿이 있고, 템플릿에 대해서 원하는 부분만 수정하면 되니까 테크놀로지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작성하시는데 굳이 뭐 파이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잘 알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은 잘 아시면은 이 템플릿 말고 나는 다르게 좀
뭐 더 팬시하게 꾸밀 수 있다라고 뭐 하시면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에 보면은 H스파이스 옵션에 옵션 포스트 버전은 뭐 이렇고, 그 다음에 포스트 어큐리트하고 뭐 메시지는 뭐 8,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뮬레이터 옵션, 이게 진짜 스파이스 시뮬레이터의 옵션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직접 열어볼 텐데, 앞에 설명드렸고요. 커맨드에 대한 내용이고, 잠시만요. 예. 다음으로 이제 하셔야 될 게 모델 라이브러리를 넣겠다는 건데, 지금 PTM 45나노 공정에 모델.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를 물겠고, 프로세스는 이게 지금 이제 공정 라이브러리는 보통 이제 코너별로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파일을 직접 열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는 TT, FF, SS, 그러니까 Fast, Fast, Slow, Slow, 그 다음에 Typical 이렇게 세 가지 코너가 있고요. 각각의 코너는 볼티지와 템퍼러처가 다음과 같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 코너별로 이제 모델을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디바이스 언더바 코너라는 그 아이템을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얘도 이제 일종의 딕셔너리예요. TTTT라는 이름은 이런 딕셔너리를 가진다. FFFF는 이건 임의로 그냥 제가 정한 거고요. 이런 딕셔너리를 가진다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안에 보시면은 지금 디폴트로를 사용할 텐데 이거는 H스파이스의 TTTT 아이템을 가져다 써라 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프로세스를 TT로 사용하게 됩니다. 얘는 지금 이제 파이썬 베리어블이고요. 뭐 이름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여기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TTTT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딕셔너리를 보고서 프로세스 베리어블은 값이 TT다. 볼티지는 1.0이다 라고 하면은 실제 디바이스 모델 이라는 아이템에 모델 라이브러리를 적어 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이 값이 그대로 바뀌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템퍼러처 25도의 티피컬인 코너를 물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구문 자체도 이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인보크 하시면은 들어가는 인풋 파일에 시뮬레이션 할 때 필요한 인풋 파일에 그대로 이대로 기재가 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거는 아까 모델젠 9.2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 를 디폴트로 이제 테크놀로지 컨피그레이션 파일에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9.2를 띄웠을 때 이 테크놀로지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로드를 하면은 9.2의 각 옵션들이 이거로 디폴트로 딱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는 H스파이스고 멀티스레드 2고 그러니까 두 개의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동시에 돌리겠다는 거고, 넷리스 포맷도 스파이스고 뭐 이런 것들 뭐 빅엔디안으로 버스를 만들겠다 뭐 그리고 뭐 타입 컨버전 이렇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문서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면은, 예. 파이썬 인베디드된 베리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매핑인데요. 디바이스 매핑은 대충 이렇게 생긴 거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파이스에 봤더니 NCH33이라는 디바이스가 있더라. 그럼 얘는 엠모스팻이다. 그리고 DGS, 드레인 게이트 소스 포트가 있다. 라고 하면 얘를 이제 우리의 엠모스팻에 어떻게 매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킷 프리미티브들은 지금 오픈숏,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리던던트한 회로 같은 경우는 그냥 끊어버리고 싶을 때, 필요 없는 거 제거하고 싶을 때, 오늘 뭐 오후에 뭐 잠깐 소개할 경우가 있는데, 좀 옵티마이즈를 할 때, 뭐 필요한 거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실제 인더스트리 스키매틱을 보시면은 얘가 이제 더미 셀들이 많이 박혀 있어요. 더미 셀들은 뭐냐면은 실제로 지금 로직 동작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고 있는데 뭐 이상한 거에 연결돼 있어요. 뭐 VDD에 연결돼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오픈돼 있다든지 그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실제 회사에서 일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버그가 생겨서 테이프 아웃을 했는데 지금 팹에서 좀 돌고 있는데
버그를 이제 뒤늦게 발견한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심지어 칩 나온 다음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메탈 레이어만 리비전을 하면은 돈이 적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진짜 액티브 소자 쪽 그 레이어, 그러니까 지금 공정이 이제 각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그쪽 레이어까지 리비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더미 셀들을 박아놨으면은 그쪽에 연결만 어떻게 좀 잘 해주면은 버그를 픽스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메탈 리비전을 위해서 더미 셀들을 곳곳에 박아놓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 시뮬레이션 할 때는 필요 없는 것들이죠. 심지어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 연결이 돼 있어서 이상한 그러니까 모델진에서 X 모델에서 이제 CLM 엔진 돌면서 할 때 좀 오동작을 일으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오동작은 아니죠. 이게 더미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괜히 이제 클러스터가 크게 묶이면서 클러스터란 개념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클러스터가 크게 묶이면서 시뮬레이션 타임이 되게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오픈을 시켜 버리겠다. 얘는 더미셀이니까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할 때 쓰이게 되겠고요. 숏은 말 그대로 레지스터인데 그러니까 저항인데 값이 너무 작다. 걔는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를 쇼트 해버리겠다. 무시해버리겠다. 그럴 경우에 이제 쇼트도 사용하겠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캐패시터, 인덕터, 패시브 소재도 당연히 지원하고요. 다이오드, 엠모스펫, 피모스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는 없는데 스위치 프리미티브도 지원을 합니다. 얘는 진짜 스위칭 동작을 하는 모스펫이다 라고 하면은 아예 스위치 프리미티브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딕셔너리 안의 내용은 아까 프리픽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스파이스 서킷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인풋 파일에 인스턴시에이션 할 때의 프리픽스, 그게 이제 스파이스 랭귀지 룰에 맞게끔 이제 프리픽스를 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 DC는 IV 캐릭터리스틱을 어떻게 피팅을 하겠다. AC는 CV 캐릭터리스틱을 어떻게 피팅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볼티지 레인지를 정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D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이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실제 스파이스의 IV 커브는 이런데 얘가 지금 디지털 로직에 쓰이는 모스펫이에요. 그러니까 인버터에 있는 모스펫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걔는 실제 동작이 보면은 디지털 로직은 01, 01, 01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극명하게 VSS와 VDD를 스윙하는 시그널입니다. 중간에 어중간하게 스윙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 디지털 로직 안에 있는 모스펫들은 풀리 세츄레이션 되든지 턴오프든지 아주 극명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IV 커브에서 동작 구간이 턴오프 아니면은 이쪽 부분이에요. 세츄레이션 된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정확하게 피팅하면 되지 중간에 이런 것의 특성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팅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점선이 실제 피팅된 엠모스펫의 동작인데, 그러니까 점을 하나만 찍으면은, 그래서 PW에 점을 하나만 찍고 여기는 턴오프고 여기서는 KP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다 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피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죠. 반대로 이제 아날로그 서킷이다 라고 하면은 GM 오브 IDS가 가장 맥시멈인 구간. 이 구간에서 보통 이제 아날로그 서킷에서 소신호 동작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근데 점은 하나만 찍고 싶다. 난 지금 시뮬레이션 스피드를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얘가 이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보다 굉장히 빠르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되게 큰 서킷에서 돌리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가 예를 들어서 한 달짜리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실제. 한 달짜리가 있는데 얘는 봤더니 한 이틀 걸려요. 이틀이면 굉장히 빠른 거죠, 한 달에 비해서는. 그런데도 이틀도 너무 싫은 거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각 소자별로 얘는 이렇게 피팅할래, 저렇게 피팅할래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만으로는 뭔가 봤더니 스파이스 결과하고 달라요. 제대로 피팅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점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이건데, 보통 이 점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리 소신호라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좀 많고요.
그래서 PWL 렐러티브, 얘는 이제 그 렐러티브 에러를 각 포인트에서, 각 구간에서, 동작 구간에서 가장 적게 하게끔, 그 대신 포인트는 두 개를 찍게끔 피팅을 하면 이제 점이 이렇게 찍히고 커브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얘는 앱솔루트, 그러니까 절대 에러 값을 피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보통 좀 잘 맞게 되죠. 여기서는 렐러티브 에러이기 때문에 얘랑 차이가 절대 값은 크더라도 렐러티브하게는 그렇게 뭐 퍼센티지로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맞게 되고요. 앱솔루트 에러를 적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좀 이 부분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아날로그 서킷은 얘가 지금 잘 맞는 게 경험상 얘가 잘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서킷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심플한데요. 그냥 이렇게 그냥 피팅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맥스 언더바 ID셋 혹은 이제 얘는 이제 PWL 언더바 ABS를 한 포인트로 찍겠다는 거랑 동일한데요. 세츄레이션 되는 곳에서 정확하게 맞추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네임 그 옵션으로는 PWL 언더바 ABS 앱솔루트 에러를 적게 하겠다. 렐러티브 에러를 적게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뒤에 숫자를 적어주시면은 PWL 포인트 점의 개수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냥 PWL이라고 쓰면은 얘는 PWL2 혹은 이제 얘는 또 PWL 언더바 렐러티브 2와 동일한 옵션이 되겠고, 맥스 ID셋은 PWL 언더바 ABS가 1인 것과 동일하게 되겠고요. 뭐 그렇게 이제 레벨 AC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벨 AC인데요. 그 캡 성분도 되게 중요한 그 인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떤 거는 예를 들면 패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패스게이트가 많이 쓰이는 게 볼티지 제너레이터가 이제 칩 안에 있고, 뭐 LDO가 됐든 뭐 펌핑된 볼티지가 됐든 뭐 아무튼 뭐 레귤레이터를 거친 볼티지가 됐든 볼티지가 이제 내부 생성되는 볼티지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그 하위 서킷에 이제 파워를 공급하게 되는 서킷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선택하게 될 때 여러 개가 이제 다 패스게이트들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패스게이트들의 어레이로 있고, 그거를 턴온하고 턴오프하는 거는 디지털 블럭에서 컨트롤 시그널이 오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걔는 캡 성분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볼티지 0을 보낼 것인지 볼티지 1을 보낼 것인지 그걸 결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은 DC 값이기 때문에 볼티지니까, 그러니까 파워 볼티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캐피선스 성분을 굳이 추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레벨 AC 0으로 하면은 캡 성분을 전혀 추출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은 뭐 로직 게이트나 아날로그 서킷들도 동작이 이상하겠죠. 캡 성분이 없으면은. 그럴 때는 이제 캡 성분을 뽑아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레벨 AC 1이라고 하면은 크로스 캡 성분은 무시를 하고 각 그 노드에서 그라운드까지의 캡만 좀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제 딜레이 같은 것들이 모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진짜 뭐 크로스 캡 성분이 진짜 중요하게 서킷의 동작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은 뭐 밀러 이펙트 같은 것 때문에 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레벨 2나 3으로 올리면은 이제 이렇게 크로스 캡 성분도 뽑히게 됩니다. 각각의 캡 성분은 얘가 이제 동작 영역, 지금 턴오프된 영역인지 세츄레이션 영역인지 그 다음에 리니어 영역인지에 따라서 값이 다 다르게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코멘데이션이 이제 아날로그 서킷에 대해서는 PWL, 아까 PWL 언더바 렐러티브 2가 되겠죠. 포인트 두 개로 뽑는 거가 되겠고, 레벨 AC는 1로 되겠고, 디지털 서킷은 맥스 ID 셋, 점 하나 찍는 거,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정확하게 보는 거, 그리고 레벨 AC는 1. 얘를 0으로 하면은 그 로직 게이트 딜레이들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디지털 서킷이지만 레벨 AC는 1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레코멘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후에 하게 될 실습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디바이스 매핑에 얘는 글로벌 디바이스 매핑이고요. 엠모스, 피모스에 대해서
맥스 아이디 셋으로 지금 지금 글로벌이 아니구나. 지금 디바이스 맵 언더바 로직이라는 베리어블, 얘는 딕셔너리인데 얘는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하고 데브 언더바 서브 서킷 맵, 얘는 이제 아까 글로벌 매핑 외에 특정 서브 서킷은 다른 매핑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 서브 서킷 이름이 SPIMV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버터, 낸드2 디지털 로직들이죠. 그런 서브 서킷에 대해서는 글로벌 매핑이 아니라 이 매핑을 사용하겠다. 이 딕셔너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딕셔너리는 디파인이 레벨 DC가 맥스 ID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로직에 맞게끔 매핑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테크 컨피그 파일에서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한 몇 개 안 적었는데 실제 서킷 보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통은 네이밍 룰이 있어요. 각 셀들이, 서브 서킷들이. 디지털 서킷 같은 경우에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로직 게이트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걸 안 지키는 회사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스펫 관련된 거는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매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서브 서킷이 100개가 있는데 그걸 다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서킷 맵이었고, 서브 서킷 안에서 특정 인스턴스를 또 따로 하고 싶다. 특정 디바이스를. 그러면은 이제 데브 언더바 인스턴스 맵이 또 따로 존재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SPIMV라는 서브 서킷 안에 M1이라는 이게 모스펫일 텐데, 모스펫 디바이스는 별도로 다르게 하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인스턴스별로도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텍 컨피그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버추어소 상에서 스키매틱 에디터 상에서 아까 모델젠 프로퍼티를 지정하시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텍 컨피그에 있었던 데브 옵션들은 디폴트로 이제 그 텍 컨피그를 로드를 했을 때 모델젠 9.2 상에서, 모델젠 옵션 상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게 돼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버추어서 셋업인데 모델젠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다 셋업이 돼 있을 테니까요. 스킵을 하도록 하죠. 셋업 관련된 거는 돌아가셔서 모르는 게 있으면은 셋업 가이드 그 문서가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아니면은 저희에게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시간 안배가 약간 점심시간이 애매한데,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11시 20분에 오전 마지막 강의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실제 이그젬플로 연습을 해보는 게 있고,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요. 그러면서 모델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의 가장 주 포인트는 PLL을 PLL 서킷이 있고, 그거를 모델젠을 이용해서 하는 강의 내용이 오후에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11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그젬플들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그젬플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링 오실레이터를 해보실 텐데요. 인버터들로 이루어지는 오실레이터죠. 아주 간단한, 하지만 많이 쓰이는, 링 오실레이터는, 실제, 측정용으로 좀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서킷에서 딱 오실레이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너무 간단하고 특성도 좋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공정이 있으면은, 걔를 이제 팹을 흘리고 나면은, 얘가 이제 코너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제 원하는 코너로 이제 임플란트를 인젝션 해가지고 공정을 흘려서 얘는 패스트로 슬로로 만들고 싶다 하겠지만, 공정 베리에이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실제 나온 웨이퍼가 얘가 이제 어떤 코너에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링 오실레이터의 주기를 측정을 해보면요, 다양하게 이제
웨이퍼 안에 이제 심어져 있는데요. 그걸 측정해 보면은 딜레이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걸로써 모스펫이 지금 코너가 어디에 딱 박혔구나라는 걸 이제 좀 메저먼트 하는 용어로 좀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예, 링 오실레이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실 텐데요. 지금 모델젠 언더바 EX 라이브러리의 링 오실레이터 셀의 스키매틱을 여시면은 해당 스키매틱은 있고요. 실제 이제 인버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모스펫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를 모델젠을 수행하신 다음에 시뮬레이션까지 하시는데, 여기 보면 테스트 벤치에 보면은 tvrun이라는 테스트 벤치 뷰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오픈하시면은 테스트 벤치가 이렇게 지금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젠을 수행하신 다음에 시뮬레이션까지 하시면은 되고요. 따로 뭐 컴포즈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진행을 해주세요. 예, 진행이 다 되었으면,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한번 지금 진행을 해볼 텐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델젠을 그냥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OK 버튼 눌렀을 때 바로 피니싱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부터 언제부턴가 그냥 바로 피니시가 되는 거 보실 텐데, 이게 이제 실제 모델젠을 하면요, 케이던스가 이제 홈인데 거기에 이제 modelgen.run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이 안에 보면은 모델, 넷리스트, 심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넷리스트는 뭐냐면은 아까 오션 스크립트로 이제 실제 스키매틱으로부터 스파이스 넷리스트를 제너레이션 한다고 그랬죠. 글리스터가 이제 모델젠을 인보크하기 전에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수행됐던 것들이 이제 디렉토리에 있는데, 뭐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넷리스트가 있고요. 넷리스트는 이제 스파이스 넷리스트입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얘가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심 디렉토리에 가보면은 각각 디바이스에 대한 시뮬레이션,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디렉토리 여러 개 있는데, 뭐 다이오드, 엠모스인데 다이오드 커넥티드여서 다이오드로 피팅을 했다. 뭐 랭스는 얼마였다, 위스는 얼마였다, 레벨 AC는 얼마였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디렉토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특정 파라미터를 가진 디바이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른 서킷을 하더라도 같은 공정이고, 테크놀로지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수정된 적도 없고 그 사이에, 그리고 디렉토리를 쳐다봤더니 이미 피팅된 정보가 있다 라고 하면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다시 안 해요. 그냥 거기 있는 결과물을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모델젠을 수행했을 때 바로 그냥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벤치 에디터를 여셔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셀 뷰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tb 언더바 run이라는 이제 테스트 벤치 비율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트 넷리스트하고, 이 제너레이트 넷리스트는 뭐냐면은 지금 모델젠으로 생성된 넷리스트는 있고, 디자인에 대한 모델은요. 그리고 tb 언더바 run이라는 테스트 벤치 뷰에 테스트 벤치 탑 파일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시뮬레이션 디렉토리에 카피를 해주고 메이크 파일 만들어주고 그게 답니다. 그거를 이제 넷리스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제 넷리스팅 했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시뮬레이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폼 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아웃풋이 이제 오실레이션이 이렇게 01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 인버터들의 값들도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마커를 찍어 보시면 점들이 좀 생겨 있습니다. 이게 인버터 안에 있는 PMOS, NMOS가 계속해서 스위칭을 일어나는 거예요. 01, 01, 01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스위칭이 일어날 때마다 이벤트들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제 점이 이제 뭐 촘촘하지는 않고요. 시뮬레이션 스피드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드리븐 시뮬레이션이고요. 예.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여기 보시면은 처음 보는 게 있죠. V-init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지금 링 오실레이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보면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할 때 먼저 DC 값을 정합니다.
DC 어널리시스에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값들이 변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X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맨 처음에 이제 CLM 엔진 돌 때 DC 값을 결정을 하고 타임이 제로일 때 DC 값을 그러고 나서 시뮬레이션 하는데 그 값은 여러 가지 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 각각의 연결 관계에 따라서 타임이 제로일 때 값이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또 1일 수도 있습니다. 1로 해도 관계를 봤더니 뭐 문제가 없더라. 서킷 이퀘이션에 뭐 무리가 없더라. 그러면 그걸로 DC 어널리시스는 끝납니다. 그래서 DC 값은 시뮬레이터마다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시뮬레이션이라도 뭐 그 서킷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도 또 틀려지고요. 그럴 수 있는 것이어서 스파이스 시뮬레이터에서도 점 이닛이라고 이니셜 컨디션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X 모델도 마찬가지고 이니셜 컨디션을 주는 건데 저희는 이제 v-init이라는 프리미티브를 사용해서 이제 그 특정 노드에 이니셜 값을 주는 것이고요. 얘가 지금 링 오실레이션을 하려면은 한쪽이 이제 충분히 예를 들면 VSS 0V 값이어야지 얘가 0V니까 얘는 VDD, 얘는 0V, VDD 뭐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값이 다르니까 다시 이제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DC 어널리시스를 했을 때 스파이스 시뮬레이터도 그럴 수 있는데 얘가 이제 메타스테이블한 값이어도 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스테이블한 어중간한 값으로 존재하고 엠보스랑 피모스는 적당하게 이제 뭐 세츄레이션이 아닌 뭐 리니어 영역에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실레이션 시뮬레이션을 보시기 위해서 V-init, 이니셜 컨디션을 이렇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할 때 이렇게 이니셜 컨디션을 좀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시뮬레이션 결과도 보셨습니다. V-init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LC 옥실레이터 한번 수행을 해볼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니셜 컨디션을 주고 있네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 벤치를 구성해 보라는 건데 얘도 아마 테스트 벤치가 이미 존재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델진 한번 수행해 보시고 시뮬레이션까지 한번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행을 다 하셨으면은 이제 웨이폼을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M을 찍어 보시면은 이렇게 좀 점들이 좀 보이죠. 이것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모스펫들이 스위칭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OPM프를 한번 해보실 텐데 OPM프를 구성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줘서 이제 얘는 이제 오픈룹 그 특성을 볼 거고 그래서 보면 이제 세츄레이션 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이 줘서 그 이 저항의 비율에 따라서 게인이 결정되는 그래서 이제 적당한 게인으로 동작하게 되는 피드백이 있는 OPM프에 대해서 실험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OPM프 셀뷰를 여셔서 모델젠을 수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진행을 하셨으면요. 예, 다음과 같은 웨이폼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오픈룸이기 때문에 아웃풋이 이제 세츄레이션 되는 이제 엠모스하고 그러니까 OPM프에 있는 양쪽에 있는 모스펫들이 턴업과 세츄레이션을 반복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모양새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벤트들이 그에 해당되게 이벤트들이 이렇게 촘촘히 좀 찍히게 되겠습니다. 예. 오픈룹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가서 피드백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OPM프는 아까 그 서킷 그대로고요. 거기에 이제 레지스터 2개로 피드백을 걸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교재가 보시면은 이제 TV 언더바 런이 지금 다 존재하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보면은, 진행이 좀 빠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TV를 직접 꾸미셔도 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걸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한번 똑같이 모델젠으로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을 하셨으면요. 이제는 피드백 룹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두 개의 R의 비례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게 이제 10인데요. 어쨌든 지금 10mV 스윙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100mV 스윙하는 걸로 바뀌었고, 이제 보시면은 마커가 훨씬 적게 찍히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에 그 모스펫이 뭐 스위칭 안 일어나고 그 상태에서 지금 소신호 동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적게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리 컨트롤드 딜레이인데 S 인풋이 있고요. 이 디지털 블럭에서 오는 건데 이제 테스트 벤치에서 뭐 적당한 값으로 이제 증가시키면서 할 거고요. 그 값에 따라서 인풋과 아웃풋의 딜레이가 결정이 되는 그런 딜레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S 인풋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S 인풋에 지금 4빗짜리인데요. 4빗짜리 어디가 1이냐에 따라서 이 패스로 이렇게 해서 아웃풋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길게 멀리 이렇게 거쳐서 이제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딜레이가 달라지겠죠. S 디지털 서킷에서 오는 컨트롤 입력에 따라서 딜레이가 달라지는 뭐 딜레이 라인입니다. 테스트 벤치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걸 직접 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벨로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원래는 이제 벨로그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이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직접 테스트 벤치를 꾸미는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이제 시간 관계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스트 벤치를 다 이렇게 제공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심심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제 S 값을 이렇게 한 비씩 시프트 하면서 테스트 하게끔 테스트 벤치가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시면은 파형을 열면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S값이 있는데 S값이 이렇게 한 비씩 시프트 하게 돼 있죠. 그랬을 때 인풋과 아웃풋의 딜레이가 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해본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버튼 클릭만 해가지고 지금 하셨는데요. 안에 뭐 발생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간단해서 어떻게 보면 심심할 수도 있는데 실제 저런 것들에 대해서 모델링은 직접 해라 이런 툴 없이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막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다 스파이스 서킷이 있고요. 아주 간단한 예제이긴 하지만 그 서킷에 대해서 모델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시스템 벨로그 언어로 된 모델을 갖는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는 데 있어서 직접 뭐 코딩을 한다거나 뭔가 뭐 그런 애로 사항 없이 툴에서 지금 자동적으로 추출을 했다. 스트럭처럴 모델이긴 하지만 뭐 그런 식의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젠을 이용해서 예제들에 대해서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점심 식사 후에는 좀 어드밴스드 토픽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잠시 이제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모델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예제인 PLL에 대해서, 차지 펌프 PLL에 대해서 실제 모델젠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버텀업 플로우에 대해서 지금 모델젠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PLL에 대해서 기본 서킷에 대해서 모델젠을 이용해가지고 스트럭처럴 모델을 얻고 그걸로 시뮬레이션 해서 결과를 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 뭐 VCO나 차지 펌프 같은 거를 펑셔널 레벨 모델링 할 겁니다. 뭐 스켈레톤은 다 주어져 있어서 이제 간략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대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젠에서 나온 거에서 VCO 부분하고 차지 펌프 부분을 교체를 하면은 좀 더 하이 레벨의 높은 레벨의 모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시뮬레이션 스피드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하시고요. 1시 반에 뵙겠습니다.